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장 깊은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뱃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건강 정보가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모두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따뜻한 빵 한 조각, 달콤한 디저트, 고소한 고기 한 점은 우리에게 잠시나마 행복과 위안을 줍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주문을 외워보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음식들이 서서히 나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다시 폭식으로 이어지고 불어난 체중을 보며 더 큰 좌절감에 빠지는 악순환.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할수록 식욕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심한 공복감에 시달리다. 결국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은 음식을 먹어치우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 그리고 늦은 저녁에 기름진 고기 파티. 그 끝에는 어김없이 불어난 뱃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뱃살을 그저 미용의 문제, 보기 싫은 군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위험한 착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당신의 뱃살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공격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의 시작점, 바로 염증 덩어리이자 염증 공장입니다. 4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부터 관절염,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끔찍한 질병의 주범이 바로 뱃살, 특히 그 안에 숨어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도려내고 싶을 만큼 끈질기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이 뱃살. 도대체 왜 이렇게 치명적인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 세포는 스스로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들을 다량으로 방출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은 내장 지방을 염증 뱃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42세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한때 174cm의 키에 50kg대의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던 그녀는 평생 살이 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대와 30대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지만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몸무게는 무려 30kg 이상 불어났고 특히 뱃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살이 찌자 몸은 즉시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에는 원인 모를 염증과 부종이 생겨 잘 낫지 않았고 피부 발진까지 올라왔습니다. 망가진 발목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염증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그녀는 고지혈증과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40대 초반의 나이에 매일 한 줌의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독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16kg을 감량하며 성공하는 듯했지만 다이어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끔찍한 폭식으로 이어졌고 체중은 이전보다 더 불어나는 요요 현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관리도 못하나 봐.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를 달래기 위해 또다시 음식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 뱃살이 만들어내는 비극의 악순환입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부 CT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하얗게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하얀 부분이 전부 내장 지방입니다. 원래 장기들이 있어야 할 공간을 지방이 가득 메워서 장기들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 달리 수술로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비만으로 시작된 혈관의 염증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공격하고 심장과 간, 심지어 뇌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염증 뱃살은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복부에는 다른 부위와 달리 뼈가 없어 지방을 무한정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 몸의 만성염증은 지방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배에 쌓인 지방세포는 염증을 만들어내고 이 염증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지방은 더욱 쉽게 쌓이게 되고 비만과 염증의 악순환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특히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유발물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간, 심장 등 주요 장기의 동맥경화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정상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암세포로 변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뱃살은 그저 보기 싫은 살이 아니라 내 몸속에 암을 키우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일부러 더 움직이며 살을 빼려 노력하지만 뱃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유독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것 같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체중이 96kg까지 나갔을 때는 무릎 연골이 찢어져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식사 습관에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대화도 없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되고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이 됩니다. 특히 그녀의 경우 완경, 즉 폐경을 겪으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지방 분포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하 지방은 줄고 내장 지방이 폭발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급증합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발병률은 남성은 2배, 여성은 무려 7배나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합니다. 하지만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동을 방해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니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란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풍선 안에는 염증 물질을 상징하는 작은 구슬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적은 상태를 상징하는 작은 풍선을 누르자 몇 개의 구슬만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가득 찬 상태를 상징하는 큰 풍선은 살짝만 건드려도 펑 소리와 함께 수많은 염증 구슬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내장 지방 1kg은 피하 지방 5kg과 맞먹을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염증 뱃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희망은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한때 103kg에 육박했지만 혹독한 노력 끝에 50kg을 감량하고 건강 전도사로 거듭난 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그녀 역시 처음에는 무작정 굶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해쳤습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고 역류성 식도염과 치질로 고생하며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그녀는 이제 건강하게 뱃살을 관리하는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타이트한 옷입니다. 예쁘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옷장에 걸어두고 그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옷을 입었을 때 끼네? 라는 느낌이 들면 그날이 바로 다시 관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멋부리기가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이나 고기부터 먹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채소나 견과류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들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과 전체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데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 운동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격렬한 운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나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엉덩이, 복부 근육을 단련하여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56세의 나이에도 20대 못지않은 건강미를 자랑하는 한 화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녀 역시 갱년기를 겪으며 15kg이나 체중이 불어났고 족저근막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항상 복부 비만과 높은 내장지방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1년 6개월에 걸쳐 16kg을 감량하고 허리둘레 25인치의 건강한 몸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식단에 있었습니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구이를 먹고 파프리카나 고추 같은 채소를 생으로 즐겨 먹었습니다. 고구마나 밤처럼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며 식단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간의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결과 참가자들은 모두 허리둘레와 혈압,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내장지방이 줄어들면서 몸속 염증이 개선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체지방 감소와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락토페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락토페린은 초유에 많이 함유된 단백질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물론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습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된 시대입니다. 뱃살 관리는 더 이상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100세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뱃속 염증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건강과 젊음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장 깊은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뱃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건강 정보가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모두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따뜻한 빵 한 조각, 달콤한 디저트, 고소한 고기 한 점은 우리에게 잠시나마 행복과 위안을 줍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주문을 외워보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음식들이 서서히 나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다시 폭식으로 이어지고 불어난 체중을 보며 더 큰 좌절감에 빠지는 악순환.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할수록 식욕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심한 공복감에 시달리다. 결국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은 음식을 먹어치우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 그리고 늦은 저녁에 기름진 고기 파티. 그 끝에는 어김없이 불어난 뱃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뱃살을 그저 미용의 문제, 보기 싫은 군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위험한 착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당신의 뱃살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공격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의 시작점, 바로 염증 덩어리이자 염증 공장입니다. 4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부터 관절염,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끔찍한 질병의 주범이 바로 뱃살, 특히 그 안에 숨어있는 내장지방입니다. 도려내고 싶을 만큼 끈질기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이 뱃살. 도대체 왜 이렇게 치명적인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 세포는 스스로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들을 다량으로 방출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은 내장지방을 염증 뱃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42세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한때 174cm의 키에 50kg대의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던 그녀는 평생 살이 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대와 30대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지만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몸무게는 무려 30kg 이상 불어났고 특히 뱃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살이 찌자 몸은 즉시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에는 원인 모를 염증과 부종이 생겨 잘 낫지 않았고 피부 발진까지 올라왔습니다. 망가진 발목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염증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그녀는 고지혈증과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40대 초반의 나이에 매일 한 줌의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독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16kg을 감량하며 성공하는 듯했지만 다이어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끔찍한 폭식으로 이어졌고 체중은 이전보다 더 불어나는 요요 현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관리도 못하나 봐.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를 달래기 위해 또다시 음식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 뱃살이 만들어내는 비극의 악순환입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부 CT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하얗게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하얀 부분이 전부 내장지방입니다. 원래 장기들이 있어야 할 공간을 지방이 가득 메워서 장기들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장지방은 피하지방과 달리 수술로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비만으로 시작된 혈관의 염증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공격하고 심장과 간, 심지어 뇌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염증 뱃살은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복부에는 다른 부위와 달리 뼈가 없어 지방을 무한정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 몸의 만성염증은 지방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배에 쌓인 지방세포는 염증을 만들어내고 이 염증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지방은 더욱 쉽게 쌓이게 되고 비만과 염증의 악순환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특히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유발물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간, 심장 등 주요 장기의 동맥경화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정상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암세포로 변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뱃살은 그저 보기 싫은 살이 아니라 내 몸속에 암을 키우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일부러 더 움직이며 살을 빼려 노력하지만 뱃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유독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것 같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체중이 96kg까지 나갔을 때는 무릎 연골이 찢어져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식사 습관에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대화도 없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되고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이 됩니다. 특히 그녀의 경우 완경, 즉 폐경을 겪으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지방 분포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하지방은 줄고 내장 지방이 폭발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급증합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발병률은 남성은 2배, 여성은 무려 7배나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합니다. 하지만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동을 방해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니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란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풍선 안에는 염증 물질을 상징하는 작은 구슬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적은 상태를 상징하는 작은 풍선을 누르자 몇 개의 구슬만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가득 찬 상태를 상징하는 큰 풍선은 살짝만 건드려도 펑 소리와 함께 수많은 염증 구슬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내장 지방 1kg은 피하 지방 5kg과 맞먹을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염증 뱃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희망은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한때 103kg에 육박했지만 혹독한 노력 끝에 50kg을 감량하고 건강 전도사로 거듭난 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그녀 역시 처음에는 무작정 굶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해쳤습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고 역류성 식도염과 치질로 고생하며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그녀는 이제 건강하게 뱃살을 관리하는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타이트한 옷입니다. 예쁘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옷장에 걸어두고 그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옷을 입었을 때 끼네? 라는 느낌이 들면 그날이 바로 다시 관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멋부리기가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이나 고기부터 먹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채소나 견과류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들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과 전체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데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 운동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격렬한 운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나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엉덩이, 복부 근육을 단련하여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56세의 나이에도 20대 못지않은 건강미를 자랑하는 한 화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녀 역시 갱년기를 겪으며 15kg이나 체중이 불어났고 족저근막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항상 복부 비만과 높은 내장지방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1년 6개월에 걸쳐 16kg을 감량하고 허리둘레 25인치의 건강한 몸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식단에 있었습니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구이를 먹고 파프리카나 고추 같은 채소를 생으로 즐겨 먹었습니다. 고구마나 밤처럼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며 식단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간의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결과 참가자들은 모두 허리둘레와 혈압,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내장지방이 줄어들면서 몸속 염증이 개선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체지방 감소와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락토페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락토페린은 초유에 많이 함유된 단백질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물론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습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된 시대입니다. 뱃살 관리는 더 이상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100세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뱃속 염증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건강과 젊음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장 깊은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뱃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건강 정보가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모두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따뜻한 빵 한 조각, 달콤한 디저트, 고소한 고기 한 점은 우리에게 잠시나마 행복과 위안을 줍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주문을 외워보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음식들이 서서히 나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다시 폭식으로 이어지고 불어난 체중을 보며 더 큰 좌절감에 빠지는 악순환.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할수록 식욕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심한 공복감에 시달리다. 결국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은 음식을 먹어치우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 그리고 늦은 저녁에 기름진 고기 파티. 그 끝에는 어김없이 불어난 뱃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뱃살을 그저 미용의 문제, 보기 싫은 군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위험한 착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당신의 뱃살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공격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의 시작점, 바로 염증 덩어리이자 염증 공장입니다. 4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부터 관절염,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끔찍한 질병의 주범이 바로 뱃살, 특히 그 안에 숨어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도려내고 싶을 만큼 끈질기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이 뱃살. 도대체 왜 이렇게 치명적인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 세포는 스스로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들을 다량으로 방출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은 내장 지방을 염증 뱃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42세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한때 174cm의 키에 50kg대의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던 그녀는 평생 살이 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대와 30대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지만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몸무게는 무려 30kg 이상 불어났고 특히 뱃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살이 찌자 몸은 즉시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에는 원인 모를 염증과 부종이 생겨 잘 낫지 않았고 피부 발진까지 올라왔습니다. 망가진 발목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염증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그녀는 고지혈증과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40대 초반의 나이에 매일 한 줌의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독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16kg을 감량하며 성공하는 듯했지만 다이어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끔찍한 폭식으로 이어졌고 체중은 이전보다 더 불어나는 요요 현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관리도 못하나 봐.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를 달래기 위해 또다시 음식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 뱃살이 만들어내는 비극의 악순환입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부 CT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하얗게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하얀 부분이 전부 내장 지방입니다. 원래 장기들이 있어야 할 공간을 지방이 가득 메워서 장기들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 달리 수술로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비만으로 시작된 혈관의 염증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공격하고 심장과 간, 심지어 뇌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염증 뱃살은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복부에는 다른 부위와 달리 뼈가 없어 지방을 무한정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 몸의 만성염증은 지방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배에 쌓인 지방세포는 염증을 만들어내고 이 염증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지방은 더욱 쉽게 쌓이게 되고 비만과 염증의 악순환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특히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유발물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간, 심장 등 주요 장기의 동맥경화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정상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암세포로 변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뱃살은 그저 보기 싫은 살이 아니라 내 몸속에 암을 키우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일부러 더 움직이며 살을 빼려 노력하지만 뱃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유독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것 같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체중이 96kg까지 나갔을 때는 무릎 연골이 찢어져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식사 습관에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대화도 없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되고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이 됩니다. 특히 그녀의 경우 완경, 즉 폐경을 겪으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지방 분포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하지방은 줄고 내장 지방이 폭발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급증합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발병률은 남성은 2배, 여성은 무려 7배나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합니다. 하지만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동을 방해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니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란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풍선 안에는 염증 물질을 상징하는 작은 구슬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적은 상태를 상징하는 작은 풍선을 누르자 몇 개의 구슬만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가득 찬 상태를 상징하는 큰 풍선은 살짝만 건드려도 펑 소리와 함께 수많은 염증 구슬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내장 지방 1kg은 피하 지방 5kg과 맞먹을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염증 뱃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희망은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한때 103kg에 육박했지만 혹독한 노력 끝에 50kg을 감량하고 건강 전도사로 거듭난 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그녀 역시 처음에는 무작정 굶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해쳤습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고 역류성 식도염과 치질로 고생하며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그녀는 이제 건강하게 뱃살을 관리하는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타이트한 옷입니다. 예쁘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옷장에 걸어두고
그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옷을 입었을 때, 끼네? 라는 느낌이 들면 그날이 바로 다시 관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멋부리기가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이나 고기부터 먹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채소나 견과류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들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과 전체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데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 운동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격렬한 운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나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엉덩이, 복부 근육을 단련하여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56세의 나이에도 20대 못지않은 건강미를 자랑하는 한 화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녀 역시 갱년기를 겪으며 15kg이나 체중이 불어났고 족저근막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항상 복부 비만과 높은 내장지방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1년 6개월에 걸쳐 16kg을 감량하고 허리둘레 25인치의 건강한 몸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식단에 있었습니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구이를 먹고 파프리카나 고추 같은 채소를 생으로 즐겨 먹었습니다. 고구마나 밤처럼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며 식단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간의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결과 참가자들은 모두 허리둘레와 혈압,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내장지방이 줄어들면서 몸속 염증이 개선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체지방 감소와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락토페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락토페린은 초유에 많이 함유된 단백질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물론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습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된 시대입니다. 뱃살 관리는 더 이상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100세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뱃속 염증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건강과 젊음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장 깊은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뱃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건강 정보가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모두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따뜻한 빵 한 조각, 달콤한 디저트, 고소한 고기 한 점은 우리에게 잠시나마 행복과 위안을 줍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주문을 외워보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음식들이 서서히 나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다시 폭식으로 이어지고 불어난 체중을 보며 더 큰 좌절감에 빠지는 악순환.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할수록 식욕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심한 공복감에 시달리다. 결국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은 음식을 먹어치우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 그리고 늦은 저녁에 기름진 고기 파티. 그 끝에는 어김없이 불어난 뱃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뱃살을 그저 미용의 문제, 보기 싫은 군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위험한 착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당신의 뱃살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공격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의 시작점, 바로 염증 덩어리이자 염증 공장입니다. 4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부터 관절염,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끔찍한 질병의 주범이 바로 뱃살, 특히 그 안에 숨어있는 내장지방입니다. 도려내고 싶을 만큼 끈질기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이 뱃살. 도대체 왜 이렇게 치명적인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 세포는 스스로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들을 다량으로 방출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은 내장지방을 염증 뱃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42세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한때 174cm의 키에 50kg대의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던 그녀는 평생 살이 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대와 30대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지만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몸무게는 무려 30kg 이상 불어났고 특히 뱃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살이 찌자 몸은 즉시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에는 원인 모를 염증과 부종이 생겨 잘 낫지 않았고 피부 발진까지 올라왔습니다. 망가진 발목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염증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그녀는 고지혈증과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40대 초반의 나이에 매일 한 줌의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독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16kg을 감량하며 성공하는 듯했지만 다이어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끔찍한 폭식으로 이어졌고 체중은 이전보다 더 불어나는 요요 현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관리도 못하나 봐.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를 달래기 위해 또다시 음식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 뱃살이 만들어내는 비극의 악순환입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부 CT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하얗게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하얀 부분이 전부 내장 지방입니다. 원래 장기들이 있어야 할 공간을 지방이 가득 메워서 장기들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 달리 수술로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비만으로 시작된 혈관의 염증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공격하고 심장과 간, 심지어 뇌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염증 뱃살은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복부에는 다른 부위와 달리 뼈가 없어 지방을 무한정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 몸의 만성염증은 지방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배에 쌓인 지방세포는 염증을 만들어내고 이 염증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지방은 더욱 쉽게 쌓이게 되고 비만과 염증의 악순환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특히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간, 심장 등 주요 장기의 동맥경화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정상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암세포로 변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뱃살은 그저 보기 싫은 살이 아니라 내 몸속에 암을 키우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일부러 더 움직이며 살을 빼려 노력하지만 뱃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유독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것 같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체중이 96kg까지 나갔을 때는 무릎 연골이 찢어져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식사 습관에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대화도 없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되고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이 됩니다. 특히 그녀의 경우 완경, 즉 폐경을 겪으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지방 분포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하지방은 줄고 내장 지방이 폭발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급증합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 발병률은 남성은 2배, 여성은 무려 7배나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우리 몸의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합니다. 하지만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동을 방해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니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란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풍선 안에는 염증 물질을 상징하는 작은 구슬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적은 상태를 상징하는 작은 풍선을 누르자 몇 개의 구슬만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가득 찬 상태를 상징하는 큰 풍선은 살짝만 건드려도 펑 소리와 함께 수많은 염증 구슬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내장 지방 1kg은 피하 지방 5kg과 맞먹을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염증 뱃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희망은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한때 103kg에 육박했지만 혹독한 노력 끝에 50kg을 감량하고 건강 전도사로 거듭난 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그녀 역시 처음에는 무작정 굶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해쳤습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고 역류성 식도염과 치질로 고생하며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그녀는 이제 건강하게 뱃살을 관리하는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타이트한 옷입니다. 예쁘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옷장에 걸어두고 그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옷을 입었을 때 끼네? 라는 느낌이 들면 그날이 바로 다시 관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멋부리기가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이나 고기부터 먹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채소나 견과류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들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과 전체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데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 운동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격렬한 운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의자를 활용한 스쿼트나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엉덩이, 복부 근육을 단련하여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56세의 나이에도 20대 못지않은 건강미를 자랑하는 한 화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녀 역시 갱년기를 겪으며 15kg이나 체중이 불어났고 족저근막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항상 복부 비만과 높은 내장지방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1년 6개월에 걸쳐 16kg을 감량하고 허리둘레 25인치의 건강한 몸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식단에 있었습니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구이를 먹고 파프리카나 고추 같은 채소를 생으로 즐겨 먹었습니다. 고구마나 밤처럼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며 식단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간의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결과 참가자들은 모두 허리둘레와 혈압,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내장지방이 줄어들면서 몸속 염증이 개선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체지방 감소와 염증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락토페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락토페린은 초유에 많이 함유된 단백질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물론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습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된 시대입니다. 뱃살 관리는 더 이상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100세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뱃속 염증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건강과 젊음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장 깊은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뱃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건강 정보가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모두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따뜻한 빵 한 조각, 달콤한 디저트, 고소한 고기 한 점은 우리에게 잠시나마 행복과 위안을 줍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주문을 외워보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음식들이 서서히 나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다시 폭식으로 이어지고 불어난 체중을 보며 더 큰 좌절감에 빠지는 악순환.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할수록 식욕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심한 공복감에 시달리다. 결국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은 음식을 먹어치우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 그리고 늦은 저녁에 기름진 고기 파티. 그 끝에는 어김없이 불어난 뱃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뱃살을 그저 미용의 문제,
보기 싫은 군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위험한 착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당신의 뱃살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